자,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바로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전체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자체도 유형의 맵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32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를 딱 펴보시면 32페이지에 선생님의 유형의 맵이 나와 있죠. 자, 유형의 맵을 한번 정리해 보자 이 되는 거죠. 유형의 맵.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지수로그 방부등식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이 지수로그 방부등식에는 전부 다 식이 존재합니다 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구하는 값은 뭘까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는 값에 대한 이제 분석만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만약 첫 번째로 방정식이라면, 방정식의 경우는 첫 번째, x 값을 구하시오가 됩니다. x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은, 이거는 근의 개수가 한 개이구나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근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은 한 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 이상이면 바로 모든 실근의 합 또는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근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이면 두 개를 주고요,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하면은 뭐 세 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구하는 값이 뭐지? 라는 걸 확인해 놓으시면 근이 x가 한 개인지 두 개 이상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옆으로 온다면 부등식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많이 풀고 있는 그 문제집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집들은 예를 들어서 0부터 x가 뭐 4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이 범위값을 구해 오시오라고 하지만 실제 전공 모의고사나 수능은 이 x의 범위를 구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포인트가 바로 1번 현재 자연수 또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것은 바로 개수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자. 몇 개인데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현재 이 문제에서는 정수 x의 개수 몇 개야 하면은 0, 1, 2, 3, 4 이게 돼 있죠. 0, 1, 2, 3, 4 다섯 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또 하나가 이 자연수 5와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잘 던져줍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곱은 안 줘요. 부등식에서는 곱보다는 합을 주는데, 이 곱을 안 주는 이유가 뭐지 하면, 첫 번째, 곱수를 하게 되면 값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지는 이유도 있겠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범위값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0이 들어가요. 범위값 안에 뭐 들어간다? 0. 그럼 0이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곱해봤자 거기에 0을 곱해버리면 값은 무조건 0밖에 안 나오겠죠. 예, 바로 그래서 출제를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합을 구하시오 낼 거고요. 또는 현재 x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매핑에다가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좀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범위에다가 지금 이 설명을 같이 녹여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항상 구하는 값을 확인하고 나서 현재 문제의 식을 정리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풀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나머지 이제 교과 내용은 앞에 우리가 강의에서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3의 x 플러스 1승은 27이야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항상 미수가 같은지 봐라. 최적화 정리라 했죠? 27은 3의 3승이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3이다.
x값은 얼마야? 그러면 2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실제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인 만큼 꼭 알아두시고요. 똑같은 과정을 또 냅니다.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승. 이것은 9분의 1,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승. 항상 미수 일치 잊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라는 값은 4야 라고 간결하게 정리해주면 된다. 다음 9분의 1의 x승입니다. 자, 요것은 얼마죠? 라고 했는데 9분의 1은 3에 관련된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3의 21 마이너스 4x승이다. 즉 미수를 제거한다면 현재 21 빼기 4x고 넘겨준다면 2x는 21보다 작다 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얼마 나온다? 현재 2분의 21, 즉 10.5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연수 x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 10개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있을 지난 수능에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 점수를 주는 용도로 이 지수로그 방부 등식은 계속해서 출제될 거를 암시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내겠다 하면 바로 4번 같은 컨셉인데 이게 무슨 문제야 했더니만 fx의 그래프와 1차함수 gx의 그래프 같을 때 문제는 2분의 1의 fx 곱하기 gx 여기는 8분의 1의 gx승이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수 x값의 합이다 미줄 쫙 꺼주세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에 자연수 x값의 합에다 미줄 쫙 그으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현재 제일 중요 포인트는 이 식을 풀 거잖아요. 예, 푼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서로 비교를 해야 한단 말이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함수 fx gx 구하기가 나오죠. 이 설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두 함수의 교점을 알고 있습니까? Yes. 두 함수의 교점을 알고 있습니까? Yes. 그러면 현재 이것은 함수식 만들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수식 만들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이 뜻인 거야. 아니, 교점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식을 왜 만들지?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함수식을 왜 만듭니까? 라는 건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왜 합니까? 라는 것은 바로 교점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존재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함수식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두 함수의 교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함수식 만들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함수식을 만드는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하죠. 이 함수식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교점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현재 함수식 만드는 것의 목표는 뭐다? 목표는 바로 교점 구하기다. 목표는 교점 구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런 과정을 받는지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꼭 공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이 해당 4번 문제, 이 4번 문제 옆에다가 꼭 이 내용을 함께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할 것은 이게 2분의 1의 fx 곱하기 gx인데 여기는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명확하기 위해서 바로 미수 일치를 해보자. 얘는 2분의 1에 관한 3승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3승이면 얘가 3gx고요. 그러면 미수를 제거하는데 이게 감소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넘겨주는 순간, 얘를 넘겨주는 순간 결국엔 이것은 fx, gx가 공통으로 나가니까 fx 빼기 3 곱하기 gx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 단순하게 x값을 명확하게 식으로 알면 금방 끝나는데 이렇게 함수로 표현될 때 헷갈린단 말이야. 그때는 하나를 잡으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가 편한 쪽을 잡아서 한쪽은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준 세우겠다 이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냐? fx 빼기 3이 0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fx 빼기 3이 0이라면, 세 번째, f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쪼개주세요. 얘가 0보다 작다면요. fx 빼기 3이 0보다 작다면 이때는 gx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음수네? 그럼 나는 양수가 나와야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0이네? 했으니까 내가 0 나오면 되겠구나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fx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 gx가 0보다 작거나 커 라고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fx 빼기 3이 0이면 gx는 뭐가 된다? 이것은 뭐 뭐든 상관없다 이게 되는 거죠. 너는 뭐든 상관없어. 근데 fx 빼기 3이 0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양수니까 이때는 gx가 0보다 작든지 같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놓고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함수의 관계성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살짝 와보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미 fx 빼기 3이 나왔는데 fx가 3일 때가 언제 하면 3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만나는 점이 여기 있네. 그 값이 뭔데 했더니 바로 1과 3이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1과 3 사이에 있으면 이제 fx가 음수게 되겠죠? 이렇게 fx 빼기 3은 음수다. 즉 3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얼마냐면 1과 5 사이다. 요거는 1과 5 사이다 이게 될 거고요. 여기는 x가 1 또는 5다가 될 거고, 여기는 x가 1보다 작든지 5보다 커야 한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 값의 범위도 찾아주세요. 그러면 1과 5 사이에서 설명해 볼게요. 살짝 1과 5 사이인데 이 중에서 g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가 언제죠? 하면 0부터 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가 될 테니까 결국 3에서부터 어디까지? 5 사이다. 그리고 3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고 5는 들어가지 마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오니까 요 그림 봤더니 얘는 3보다 같거나 큰데 x는 5보다 작아야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결국 정답은 3보다 크지만 5보다 작다라는 해를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끝났죠. x는 이미 1과 5라는 거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x가 음수여야 돼 하는데 현재 이 바깥쪽 라인을 설명해 주는 거야. 바깥쪽 라인.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gx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0보다 크잖아. 그러면 gx가 0보다 작은 건 어디다? 바로 이 범위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래 여기는 설명해주면 나는 3보다 같거나 작아. 정확히 말하면 x가 3보다 같거나 작아 이렇게 된 게 맞는데 현재 요것과 연립을 해준다면 결국 x는 뭐다? 1보다 작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하나는 3부터 5까지인데 나는 3의 색칠, 5는 비어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 1하고 5다 하면서 여긴 1, 색칠,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였어? 라고 한다면 원래 정답은 x가 1보다 같거나 작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에서 뭐냐면 x 값들의 합이에요. 현재 자연수 x 이것은 1, 3, 4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합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합이라는 것은 바로 8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살짝 하나 틀린 게 있다. 현재 잠깐만 1, 그 다음에 3, 4 여기 5도 있죠. 5 선생님 까먹었어요. 여기도 5에도 색칠을 해줘야 돼. 여기 색칠되어 있는데 안 썼어요. 미안합니다. 1, 3, 4, 5다. 그러면 정답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알겠죠? 항상 문제 풀 때 이걸 다양하게 풀 수 있지만 선생님처럼 하나의 기준값 세워주고 옆에 상대적인 내용을 정리해준다. 요거 살짝 스톱 해놓고 한번 필기를 꼭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계속 진행합시다. 다음 5번입니다.
5, 6, 7, 8번은 로그 방부등식인데 현재 이 문제를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현재 2 곱하기 로그 4의 5x 플러스 1은 1이다. 이때 x의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로그 5의 알파분의 1이 얼마냐 물어봤죠. 자, 요거 최적화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니까 나가면 2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5x 플러스 1은 1이다. 이게 되겠죠? 요거 약분될 거고요. 넘겨주시면 5x 플러스 1이란 2다. 결국 x라는 것은 5분의 1이다. 이 되겠죠. 그럼 요것을 우리는 알파 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알파분의 1은 뭐지? 라고 한다면 역수를 취해주니까 5가 되면서 이 정답은 1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연결해서 6번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로그 방정식을 풀었는데 어때요? 이렇게 x를 품는 로그식이 두 개인데 중요한 건 이게 한 종류가 아니고 서로 다른 종류여야 돼. 여긴 x, 2x 빼기 3. 그래서 첫 번째 될 것은 바로 이 진수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정리하면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게 되겠죠.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크니까 합치면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최적화 정리해 주는데 한번 볼까요? 로그 2의 x고요. 여기는 1 플러스 로그 4의 2x 빼기 3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2인데 얘가 4야. 그죠? 어떻게 돼요? 요거 살짝 2의 제곱 만들어서 앞으로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근데 요게 2분의 1이면 요게 올라가는 순간 여기는 루트가 될 거야. 그치? 현재 2분의 1승은 루트잖아. 우리 지수로그 법칙 배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기에 좀 지저분해. 그래서 양배에다가 2배를 해주세요. 2배를 해달라.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서 로그 2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로그 2의 4가 될 거고 로그 2의 2x 빼기 3이네 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마무리를 정리해보면 로그 2의 x 제곱이란 로그 2의 4의 가로 열고 2x 빼기 3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수를 제거하는 순간 x제곱이란 8x 빼기 10이다 이 될 거고요. 문제를 풀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 빼기 2와 x 빼기 6의 곱이고 결국 이 값은 x가 2하고 6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값이 앞에 설명했던 요 2, 3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전부 다 범위 안에 들어가.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근의 곱이 얼마야? 라고 할 때 우리가 12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제한 범위가 별로 영향을 안 끼치네요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떨 때? 바로 6월, 9월 평가원 낼 때는 보통 제한 범위에 영향을 안 받게 출제해요. 왜? 학생들아 방심해라 이거죠. 그래서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모든 평가원을 보면 6월, 9월 평가원 때는 문제가 보통 제한 범위에 영향을 안 주도록 쉽게 출제했어요. 그러다가 수능만 되면 제한 범위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도록 문제를 구성해 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주는 이 워크북 있지 않습니까? 그 지수로그 방부등식이 있는데 그 워크북을 문제 풀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제한 범위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를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7번 갑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진수 제한 범위 확인할 때가 두 가지라고 했어. 어떨 때라고 했지? 하면은 바로 방정식의 경우는 x를 품는 로그의 식이 몇 개? 서로 다르게 두 개가 있다면. 그쵸? 하지만 부등식의 경우는 무조건 싹 다 뭐라고 했죠? 진수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해 달란 말이야. 알았죠? 근데 여기는 바로 부등식이 떴어요. 그러면 첫 번째 될 건 뭐지 하면 진수 제한 범위를 확인해 줘.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절대값 x-1 있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 먼저 확인해 줘.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음수 안 나오잖아. 맞아. 음수는 안 나와. 그러면 언제 0 나오지 하면 x가 1 나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적화 정리를 하세요. 최적화 정리를 해보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기는 1 빼기에
로그 2의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은 뭐죠?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떨어뜨리면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결국 설명해 주는 건 2 로그 2의 절대값 x-1인데 얘가 합치면 2다 이게 되는 거고 약분해 주면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1은 2의 1승이란 말이냐?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정리해 준다면 이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절대값이 2 나오는 게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가 있다. 이게 될 거고 양쪽에 1을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 1부터 해서 3 사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범위에 들어갈 것은 정수는 마이너스 1과 0과 1, 2, 3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진수 제한 범위에 들어가는 게 누구라고 질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x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정답은 4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당황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실제 개수는 몇 개? 5개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식 보기에 없다라는 거죠. 그 없다라니까 애들이 당황하더라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주관식이었으면 오답률은 훨씬 더 많이 높아졌을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춰도 시간을 몇 배로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인데 요거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현재 여기도 fx하고요 y는 x-1이래요. 선생님 먼저 정리해주면 로그 3의 fx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분의 1 x-1이 0보다 같거나 같다예요. 근데 이미 문제 써 있죠. fx하고 y는 x-1의 관계성이다. 즉 두 그래프의 교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했을 때 모든 x값의 합인데 살짝 지우고 이거 어떻게 풀 거냐 하면은 첫 번째 f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x-1도 0보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가 아니고 크다죠. 그러면 이건 x가 1보다 커야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적화 정리를 해준다면 일단 로그 3의 fx가 나왔으면 미수를 갖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3분의 1이네. 그러면 얼마지? 그러면 로그 3의 마이너스 1승 내려가 있게 될 거고 이걸 합치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넘겨서 미수를 갖게 해준다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3을 제거하면 fx가 x-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앞에 거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fx가 0보다 클 때가 언제지? 라고 한다면 fx가 2차 함수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0부터 7 사이에 있어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x가 1보다 크니까 결국 이것은 1보다 크고 x는 7보다 작은 이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딱 1부터 해서 여기 7까지에서만 내용을 다뤄보자. 그런데 나는 곡선보다 직선이 더 컸으면 좋겠어. 곡선보다 직선이 더 컸으면 좋겠어. 바로 이 범위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4에서 7 사이다. 4에서 7까지. 그쵸? 그런데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오케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보다 같거나 크고 7보다 작아야 한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합이라는 것은 자연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 5, 6. 정답은 15입니다. 라고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가 올해도 어렵게 나온다면 바로 4번과 8번의 컨셉으로 출제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문제는 좀 평이할 거다. 다만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이 진수 제한 범위 확인을 꼭 해주는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의 첫 번째 지수, 로그, 방부등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이 구성하는 현재 오늘 4강은 1, 2, 3이 아니고 1, 2강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로그, 방부등식으로 엔딩하고 좀 바로 연결해서 바로 5강 지수로그 함수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먼저 복습하고 5강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